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부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부천에서만 찍을 건데요. 그래도 부산도 열심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감독님. 네, 선생님.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앞으로 감히 혹시 2023년도를 좀 내다본다면 경제 전망이 어떨 것인가. 아이고. 내년에도 지금 저한테는 딱 나침판이 흐려 보여요. 네. 나침판 흐려 보인다는 거는 경제 흐름이 몹시나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 그래도 계속 하반기에도 계속 어려울 것 같고 편하게 가는 경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지금 빚더미에 허덕거리고 아시죠? 환율이 너무 높아서 난리 버거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 틈에 타서 이제 돈들을 조금 벌어야 되는데 그냥 옛날처럼 고지식하게 은행에다 저금 좀 하고 집 사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애들이 재벌가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들은 좀 답답한데 젊은 애들은 튀었어요. 한순간에 코인에서 2억씩도 벌고, 코인에서 몇십억도 벌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어떤 굉장히 깨인 삶만 깨어서 잘 살 것 같아요. 그냥, 보통으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역시나 굉장히 매인마음 많고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주가도, 우리가 주식을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가가 최고 지금 하락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그죠? 근데, 저는 주식할 시간은 없어요. 제 남편이 주식을 5억을 샀는데, 저는 주식하고는 거리가 딱 멀어요. 근데, 얼마 남았어? 그러면 거의 다 까먹었대요. 근데 누나는 까딱을 안 해요. 투자한 사람들은요. 왜? 오를 거니까. 이래요. 오를 거니까. 근데, 사람이 한번 그쪽으로 재미를 붙이면,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칫하면 집안이 진짜 말 그대로 폭삭할 수가 있어. 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목돈이 빨리 안 빠져. 그럼 난 남한테 부채를 빌려야 돼. 이자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주식, 코인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자기가 얕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부동산. 그죠? 제 친구가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부동산 하나 투자 잘못한 거 있다? 그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꼴머리가 아프대요. 그래갖고 자기 요즘에 그지레 돈 없대요. 왜냐면 잠깐 이렇게 샀다가 펠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정보가 좋아서 돈 벌 것 같다 생각을 샀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다 대고 우리가 돈을 벌여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나침반이 내년에는 방향이 별로 좋지 않다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암흑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그래도 2월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근데 3월달까지도 그런대로 버틸만해. 근데 3월달 지나서부터는 암흑의 세계가 붕덩 빠진다 이거예요. 붕덩. 그럼 어떻게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기에서 투자를 하면 틈새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코인을 샀으니까 나도 코인을 사야겠다. 200~300만 원 갖고 해봐야겠다. 주식을 하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전세에서 이렇게 월세를 이사가고 그걸로 주식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희 집에 잠깐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디 총사로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투자라는 거죠. 잘못된 투자. 근데 우리가 코인을 했다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코인의 선수들을 따라가고 진짜 전문가를 진짜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재미를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은 아예 모르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그냥 당신들이 잘 아는 대로 잘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보니까 전문가들이 돈 프로테지 받고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또도 막 해주고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집에 이제 코인 대표가 저희 집에 다녀요. 저랑 인연이 돼서 부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비상장된 코인을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거래소에서는 상장될 때 폭등을 해서 일단 올려놓기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난 만큼 올리지 않아요. 그걸 딱 올려놓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다 너나 없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비상장된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그래도 이게 보니까 원금을 보장해주는 코인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몇 배를 딱 불려줘.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가만히 돈 버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있어. 그건 나는 틈새 전략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모르고 남들이 거래소에서 코인 사니까 사고, 이게 뭐 좋을 것 같은 게 사고, 거기에 다 지금 걸렸어요. 도대체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어떤 건 우량주 아닌가? 다 우량주예요. 코인도 다 팔리는 거지, 좋은 거.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비상장 된 거를 사가지고 잘만 하면, 거기서 완전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도들 한 10명 정도 같이 샀거든요. 네, 진짜, 4배. 그러면은 어떡해. 그 돈은 그냥 버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살 마음이 없었는데, 원금 보장을 해준대. 못 살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잘해가고 사면은 저는 그래도 틈새 투자해서 여윳돈을 내가 그래도 아무리 못 벌어도 1, 2억은 벌잖아요. 이게 벌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주식 같은 데 너무 또 손절해야 할 만큼 이렇게 너무 심하게 가면은 난 그것도 과감하게 손절하고 빨리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지막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억, 1억이야, 주식을. 근데 이거를 끝까지 올릴 때까지 기다린다면 결국에 이 돈도 다 빠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본다면은 우리가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뭔가 조금 오를 것 같은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아까 말했지만 나침반이 바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푹 이렇게 파질 것 같다잖아. 내년 경제 상황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도 그렇고 모든 거를 봤을 때 정말 남들이랑 똑같이 흉내내고 시장 가면은 다 망해 죽는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돈을 내가 몇 푼 갖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투자를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하면은 반반이잖아요. 벌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내가 만약에 빚이 있으면 이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걸로 따져보면은 50만원씩만 갖고도 1년이면 600이에요.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 빚을 빨리 갚는 게 내가 살 길이라고 봅니다. 왜? 빚이 없는 게 살 길이라고 보고요. 정말 주식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빚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여유돈이 1억이 있다 치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막말해서 아니면 만다라는 이런 스트레스가 안 받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 그냥 저거 오를 것 같으니까 막 투자를 해. 안 되죠. 그죠? 근데 코인도 보면은 거래소에서 막 올라가. 밥도 못 먹어. 그래서 이거를 막 딱 1억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1억을 딱 잡았으니까 여기서 손을 떼면 괜찮은데 여기서도 손을 못 떼고 더 투자를 해요. 와. 그러다가 어떻게? 집한테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지금 봐요. 부동산도 아예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죠? 차라리 후진집은 거기서 거기지만 이사 자체를 안 해요. 사람들이. 비용을 따져갖고.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할 곳이. 그리고 이 투자도 잘 해야지. 대부분 지금 사람들이 마음고생한 게 뭔지 아세요? 빚을 잔뜩 사가지고 상가를 샀어. 빚을 잔뜩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을 샀어. 빚을 잔뜩 사가지고 아파트를 샀어. 그 다음에 차 입방해가지고 할부해가지고 차를 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걸로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있는 사람들도요.
카드로 살아요, 카드로. 왜? 돈이 있어야지. 그럼 항상 희한하게 며칠 날 줄게요. 그러면 왜 며칠 날 줄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물어보면은, 카드 값을 메꾸는 날이 25일이니까 26일 날 다시 발생을 하면 이걸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투자성이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 좋아질 기미가 정말 안 보여요. 그래도 내년 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내년 3월달 지나면은 정말 심각해져갖고 우리가 만만치 않은 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보면은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질 금액은 있긴 있으나, 그리고 주식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질 기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너무나 골을 많이 패워 먹었기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지고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내년 경제 상황을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 앞으로도 2년은 모든 게 이렇게 원만하게 돌아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렇게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쭉커니 1, 2년이 아닌 쭉커니 이렇게 계속 뭐가 들쑥날쑥 되게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팔면은 그동안 올라갔던 것이 전부 다 빠져버린 상태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 봐서 팔자, 상황 봐서 이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 3년 내에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빚에 너무 쪼들려 그러면은 이 시세에서라도 팔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절묘와서 이제 살기가 정말 어렵고요. 자칫하면 이제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경제적인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하겠습니까? 그쵸? 왜냐면 그때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하자겠잖아.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근데 돈 벌고 나면 네가 하라겠잖아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전 당분간 한 2년 내 아니면 길게는 3년 내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년 그래도 하반기 조금 주식은 조금 많이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 다는 아닌데 폭등하는 주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인은 제가 봤을 때 들쑥날쑥 어느 정도 기본은 이렇게 내년에 지나면 내년 하반기 기본은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월세를 받아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잖아요. 미련 없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최고고요. 이제는 집 갖고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아파트도 추세가 계속 이렇게 떨어진 추세에서 기준가 금액밖에 유지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아파트 금액을 세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빠져버리면 은행에서 받은 그 대출 상환하는 성화가 이제 고정금리가 아니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흐름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에 맞게 살아라.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남들이 하고 싶은 거를 다 어떻게 하고 삽니까? 그쵸? 요즘은 백화점을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활 유지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정말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대로 정말 힘들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고, 그래서 각자 굉장히 머리촉을 세워서 이렇게 투자 금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이제는 항아리가 깨지는 경우가 많다. 예? 항아리에 돈이 차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요, 머리가 멀미납니다. 멀미. 아까워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 과감하게 처리해갖고 속 편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지금 1년 하는 것도 힘든데 혹시라도 변할 수 있을까 하고 참고 안 팔고 있잖아요. 그러나 보면은 2년 안에는 절대로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3년, 길게 보면 3년인데, 그래도 주식하고 코인은 그래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들쑥날쑥 하면서 재미볼 사람 보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고, 물론 그것도 자기가 재주가 좋아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능히 조금, 재미를 보겠다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